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자, 볼펜으로 떼돈을 번 레이놀즈가 피임약을 개발하고 피임약 회사에 투자를 하여서 피임약이 대량 생산되면서 이제 그 여성이 피임을 하면서 여대생 비율이 남성을 능가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죠? 이게 분란의 패턴 또는 파괴 패턴, disruption 패턴 9부입니다. 9번째. 피임 알약은 평등권이라든가 낙태 합법화 이런 것을 만들어서 대부분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역할, 로 웨이드 대부분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수를 극적으로 이제 줄였고요. 인구 폭발을 막았고요. 소개된 지 약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4명 이상의 자녀에서 0명에서 2명까지 원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밀턴 레이놀즈가 볼펜으로 번 돈은 이 피임약을 탄생시켰고 그렇게 함으로써 펜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를 극적으로 그저 이제 변화시킨 겁니다. 러셀 마크는 답을 찾는 데 능한 사람으로 1941년 말 식물학자 친구의 책에서 오랫동안 찾던 답을 찾았습니다. 디스코레아 멕시카나 또는 멕시코 참마는 멕시코 전역과 파나마까지 발견되고 수백 파운드까지 이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커는 최대한 많은 것을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미국이 진주만을 공격을 받은 직후였고요. 미국 당국은 불필요한 해외여행에 대해서 강력히 공고했습니다. 39살의 마커는 스페인어를 할 줄 모르고 주머니에 빌린 돈 몇 푼을 가지고 가방을 사서 혼자 멕시코 베라크루즈행 비행버스를 탔습니다. 13년 전인 1928년 뉴욕 로체스터 대학의 과학자들은 배란 후 난자가 자궁을 떠날 때 추가 난자 방출을 억제하는 화학물질인 프로게스테론을 생성하여서 작은 주머니를 남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37년에 펜실베니아 대학교 과학자들은 토끼에게 이 화학물질을 주입하여서 배란을 예방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임약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은 너무 비싸가지고 과학자들이 감당을 할 수 없었는데 동물에서 추출한 극수요량의 세계적인 경주마의 번식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커는 재능 있는 화학자였습니다. 로체스터에서 발견된 시기에 그는 옥탄가라는 개념을 개발하고 오늘날 자동차 연료의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배란 실험을 할 때쯤 그는 프로게스테론을 동물에서 추출하는 대신에 화학적으로 합성하려는 아이디어를 가졌을 때 그때 그가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였습니다. 사포게닌이라고 하는 화학물질 계열은 많은 식물의 뿌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학적으로 프로게스테론과 유사합니다. 마크의 아이디어는 식물 뿌리에서 이러한 화학물질을 수확한 다음 화학물질을 프로게스테론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물일까요? 많은 유망한 식물은 뿌리가 너무 작아서 충분히 수확하려면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크는 뿌리가 엄청나게 큰 식물을 필요했고요. 친구의 책에서 그 식물인 멕시코 참마를 발견했을 때 그는 육체적으로 실제로 그걸 보기 위해서 멕시코로 갔습니다. 멕시코에서 그는 3kg의 프로게스테론 그램당 80불이었고 그죠? 그게 또는 뭐 굉장히 비싸게 됐어요. 만들었고 1944년 2명의 동료와 밀턴 레이놀즈의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신텍스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최초의 상업적으로 성공한 볼펜을 가지고 떼돈을 번 밀턴 레이놀즈는 이제 다른 회사에 지금 투자를 했어요. 화학회사죠. 그렇게 해서 피임약을 만든 겁니다. 저렴한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많은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아스벨 책에서 마커는 프로게스테론의 가격이 그램당 80달러에서 10달러로 떨어졌고 몇 달 후는 5달러로 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1946년 5월 마커는 프로게스테론 제조 공정을 유럽 회사에 남겼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라고 마커는 회상하면서 그때 1949년까지 프로게스테론의 가격은 그램당 2달러로 떨어졌고요. 5년 만에 비용이 40배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싸게 피임약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격변의 패턴입니다. 파괴의 패턴입니다. 붕괴의 패턴입니다. 디스럽션의 패턴의 일부이죠.
새로운 하이테크 제품이 많이 생산될수록 가격이 저렴해지고요.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새로운 용도가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풍부한 프로게스테론 또한 코르티손이 프로게스테론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즘 관절염, 겔로이드 치료제로 사용되는 코르티손과 같은 화학적으로 유사한 다른 호르몬이 풍부함을 의미했습니다. 1949년에 26세 화학자 칼 제라시는 신텍스에 합류하여 코르티손을 합성하는 다른 방법으로 에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과 같은 호르몬을 합성하는 방법을 빠르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초에 신텍스는 유럽과 미국의 약국의 합성 호르몬의 공급체가 되었습니다. 아, 좋더라. 저렴하고 좋더라. 이런 이제 소문이 퍼졌고요. 1950년에 이제 디에라시라는 주사로 투여해야 하는 천연 프로테스탄보다 훨씬 더 나은 유사 화학 물질을 찾는 데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는 구두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에 발표된 논문에 구두로 복용하도록, 입으로 복용하도록 생산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1951년에 그는 논문을 설명한 것 같이 사용했고요. 이것은 이 새로운 물질이어서 천연 프로게스테론보다 8배로 더 강력했고요. 더 좋았다. 8배로 저렴했고요. 그래서 신텍스는 지금 볼펜 장사가 신텍스라는 회사를 그죠? 차려가지고 궁극적으로 1963년 승인된 것과 노르에스테론 처음 합성된 지 13년 후에 1964년에 승인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 후 몇 년 동안 다른 주요 제조업체들이 선택을 하고 옵션이 나오고 경구 피임약 개념은 너무 심오해서 일반적으로 간단히 알약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사벨은 세계에서 처방된 다른 알약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약을 일상적으로 이제 피임약으로 그죠? 일상적으로 삼켰습니다. 제작자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저렴하고 효과적인 피임법은 의료혁명을 일으켰고요. 성적인 사회적인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게 경구 피임약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는 몰랐죠. 세상을 이렇게 바꿀 줄 그죠? 몰랐지만은 결국은 여성들이 권익을 증진하는 사회의 변혁이 왔습니다. 병원 출산의 증가인 페니실린 알약 사이에 처음으로 1960년대 초까지 여성은 생존하고 날 때만 임신하고 생식 건강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일부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피임약을 먹고 임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생식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1972년쯤 되니까 모든 주의 미혼 여성들이 이 피임약을 다 사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피임알약은 평등권 수정안에 대한 추진과 낙태 합법화에 대한 로 웨이드 대법원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법원 사건에서 처음으로 낙태 합법화가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수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소개된 지 약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4명 이상의 자녀를 원한다고 했다가 이제 이 경구 임신 이 피임약이 나오면서 0에서 1명도 안 낳는 거에서 2명까지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임약이 나오고 난 뒤에 4명보다 더 많이 낳겠다라고 하는 이 빨간 숫자 그죠? 4 or more 빨간 선은 이렇게 줄어들었고 0에서 2명 1명도 안 낳는다 또는 2명까지 낳겠다는 이렇게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게 바로 경구 피임약 때문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볼펜 장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클라우디아 골딘에 따르면 피임약은 특히 법률, 비즈니스, 의학 같은 전문 분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에게 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여성들도 이제 비즈니스도 하고 법률 쪽으로도 가고 의학 쪽으로도 갔습니다. 골딘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학, 법과, 치과의 MBA 학생의 여성 비율이 그죠? 이 1960년 후반에는 10% 정도였다가 15년 후에는 40%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75년도면 40%, 지금은 뭐 여자가 더 많죠. 이것은 1대1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A가 B로 교체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대한 사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성인 1학년 학생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여성이 남성을 대체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 학생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과대 1학년 학생 수는 1960년에서 1980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한 거죠. 그리고 대학원 수준에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수여되는 학사 학위의 수는 1982년 이후 매년 남성에게 수여되는 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대학교에서 졸업장을 받는 것이 1982년 이후 남자보다 더 많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first year female professional student as a percentage of first year students 해서 아이들이 이제 로 해서 법대에도 여성이 이렇게 많이 갔고요. 메디슨도 여성이 이렇게 많이 갔고 MBA도 많이 갔고 치과의대도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2000년대 되면서 여자들이 이렇게 1960년대만 해도 여성들은 많이 안 갔죠. 1년차 여성 전문직 학생의 비율을 1960년대 보면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서 이렇게 많이 50% 정도를 차지하게 된 거죠. 절반이 여자다.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게 됩니다. 1년차 여성 전문직 학생의 비율이 그죠? 골딘의 데이터를 보면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 경구 피임약 때문에 이렇게 여성들이 학교에 많이 가게 되고 여성들이 의과대도 많이 가고 법대도 많이 가고 그렇게 하여서 여성의 경력 그런 거와 이제 결혼이라든가 결혼을 이제 노혼이라 그러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을 한다든가 다양한 변화가 있어서 자 이렇게 칫솔로 떼돈을 번 레이놀즈가 그죠? 이 사람이 피임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본질적으로 밀턴 레이놀즈가 볼펜으로 번 돈은 피임약을 탄생시켰고 그렇게 함으로써 펜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를 극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볼펜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누구든지 볼펜을 가지고 볼펜을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빼서 쓰고 어디든지 이제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옛날에는 만년필이 너무 비쌌고 또 잉크가 새서 잘 못 쓰는 것을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펜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볼펜 회사가 부자가 되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이제 피임약을 탄생시킨 겁니다. 이 피임약은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여성들 남자보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남자 대학생보다 여자 대학생이 더 많고 의대, 법대 모든 분야의 여성들이 절반 이상 이렇게 진출하는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볼펜이 여성 권익 그리고 문명을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이게 이제 9번째 아마 파괴 시리즈로 지금 마지막입니다. 파괴 시리즈 마지막 볼펜이 피임약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해요.